100세의 시대에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궁금한 세상입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 학습의 현장, 명동 가톨릭회관 522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만난 멋진 사람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지금 시작합니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진행자 정찬남입니다. 김성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자입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중앙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자입니다. 요즘 무척 더운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문해교육이 학교 문해교육이라서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저도 집 부근의 문화센터에서 운동을 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과목마다 좀 시수가 달라서 김성자 교수님은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을 이끌어온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만난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은 1987년 개원한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은 처음 약 형태의 젊은 여성이 대상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젊은 직장 여성들의 약 스타일이 아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 저학력, 무학력 대상의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사 교수님이 사실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함께 하시게 된 게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 아마 제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가 80년대인가요? 네네. 제가 대구에서 자라서 결혼하고 1985년에 서울 오면서 우연하게 이 한국여성생활연구원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인연 맺으면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우리 학교 수업이 돌아갔었을 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혹시나 그 비어진 시간들을 많이 메꾸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학교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이 사실은 교수님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젊은 여성들, 아가씨 여성들을 위해서 야학을 했고 또 그러면서 중간에 노인학교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교수님은 그때 초등학교 한글 반도 맡아주셨고 중학교의 과목마다 봉사자 선생님들이 빠졌을 때 정말 그 시간을 많이 메꿔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여성생활연구원도 벌써 47년이 넘어갔고 이런데 그러한 운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의 문해교육은 외국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외국은 청소년들의 그 문해교육으로서 직장을 위주로 하는 문해교육인데 한국은 역사적 특성에 의해서 일제 그 점령기와 유교로 인하여 지금 나이 든 어르신들이 주로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78년에 이제 창립이 됐고요. 예. 네네네. 예, 76년부터 그 전서부터 작업은 하고 있었죠. 네네네. 네. 제가 1985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창립하고 한 10년 가까이 지난 후라서 굉장히 그 활발한 그런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여성생활연구원이
취지 이제 시작할 그때는 교수님 안 계셔서 그 초기의 것을 이제 잘 기억하시기는 어려운데 78년에 한국 여성생활연구원을 창립할 때는 여성들 뭐 노인이나 젊은이 이렇게 가리지 않고 일단 전체 여성의 교육이라는 것이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저는 느꼈었기 때문에 일반 여성 교육을 중심으로 했고 그 중에서도 시기를 놓쳐서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들겠다고 생각한 대상이 청년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가씨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 또래가 학교에를 거의 갈 때 산업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아가씨 여성들을 위해서 사실 야학을 하게 됐고요. 그 시기에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야학이란 이름으로 굳어져 있기도 했지만 또 낮에는 주부들을 위한 주부학교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주부학교도 하고 또 노인 여성들이 정말 많아서 노인들이 갈 데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쉬지 않고 그 공간 안에 다양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요즘에 와서는 복지관이지만 78년대 이때는 복지관 같은 거 잘 없었어요. 아주 귀했고 뭐를 배우려면 정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었는데 이제 한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더 활발해졌고 그리고 뭐 특성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었고 또 기초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한글 교육도 하고 또 뭐 중학교 교육도 하고 또 주부들이 필요한 교육 그 자녀 양육에 관계되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평생 교육의 영역을 한 몇 년간 해왔어요. 그런데 아마 김성자 교수님이 85년에 아마 그 학교 교직 생활 하셨었잖아요. 네. 예. 고등학교 물리 담당하셨고 뭐 정말 여학생들이 물리도 별로 정말 좋아하지 않고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려워해서 선택 과목 잘 안 하는데 그런 과목을 특별히 그걸 하시면서 굉장히 인기 있었다는 말씀 들었고 또 그런 분을 우리 학교에서 정말 초등이나 중학이나 한글이나 어떤 거에도 구애됨 없이 필요할 때 필요가 되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수도 너무너무 많았었고요. 네. 예, 예, 봉천동은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반도 많았고 그래서 교실은 없고 아주 적은 수의 교실에다가 학습자 수는 많은데 반을 나눠야 할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영어 교육, 뭐 영어 ABC 교육도 하고 노인 교육하면서 건강 교육도 하고 뭐 신부 교육하면서 그 저기 어떻게 하면 현명한 아내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엄마가 되는지 이런 교육도 했었어요, 사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야말로 현모양처가 아닌 다양한 면으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요즘은 남아 선호가 아니라 여아 선호 사상에까지 빠질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마 우리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은 그쪽 부분에서 그래도 한 일을 조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번 8월 27일이 되면 사실은 47주년이 되고요. 그래서 평일이어서 우리가 8월 30일에 토요일 날 이제 47주년 이제 기념 행사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30년이 넘고 그 40년이 다 돼가면서 필요에 필요가 되어줬던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함께 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실 때 보람을 느끼셨는지? 네, 저도 이제 그 이과다 보니까 수 계산 이런 걸 참 잘했는데 처음 봉천동에서 이렇게 그 무학력 저학년 그 주부들이 0 더하기 0의 개념을 제일 어려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졸업을 했는데 어떤 동창회하는 이런 집단을 결성을 이렇게 그
연구원 자체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창회가 결성돼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그 옛날보다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졸업을 하니까 이제 동창회 개념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끔씩 이제 그 졸업생들과 이제 스승의 만남 이런 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사실은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쳐간 학습자들도 많고 그분들의 삶도 많이 변했고 그러기도 한데 이제 귀한 사연이 참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어려웠던 점은 또 뭐를 대표로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한국여성생활연구원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늘 경제적으로 그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우리 그 연구원의 가장 큰 과제이고 지금도 그 과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의 이제 지금 문해 교육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는데 문해라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이 문해 교육의 개념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는 한 문해라는 용어를 쓴 지가 89년부터 썼으니까 90년이라 작고도 지금 한 35년 이 용어를 써왔는데 교육의 현장에 있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문해라는 용어가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비문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글 교육한다면 한글이면 되는데 문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번 잃어버린 그 교육의 기회를 다시 찾아오는 이 시간은 90년도부터 운동이 일어났고요. 물론 저희들은 78년부터 이 일을 해왔고 또 저희들보다 더 오래된 분들은 일제시대 때부터도 대한민국 사람이 한글을 모르면 살아갈 수 없다 해서 야학을 통해 가지고 한글 교육도 하고 해오긴 했지만 아주 간헐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냥 글을 모르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자 평생교육법에 이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게 평생교육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교육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글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나오셔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법이 돼 있어요. 이래서 하는데 사실은 나라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지 된다는 그 법이 있고요. 적어도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해방 후부터 6.25 한국전쟁 이후부터 다시 이 나라가 살아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정말 학교는 있는데 학교도 있고 학생들도 30몇 년 동안 못 배운 학생들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없어서 학교 운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해방 후에. 네. 예, 그렇게 됐었던 그 학교에서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월사금을 받아가지고 학교 운영을 간신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만나는 어머니들이 6학년까지 어쩌다 다니기는 했는데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졸업증 못 받으신 분들도 아직 많으세요. 그 정도로 나라가 재정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문해교육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성장하고 지금은 할머니가 다 되고 나니까 굳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년 전에
그 2007년도부터 평생교육법에 넣어서 어른들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 졸업장은 주는데 그걸 위해서 아이들처럼 재정 지원을 안 해줘요. 운영비를 안 줘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를 지어주고 선생님도 해주고 학습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요즘 아이들은 학교 가면 점심도 그냥 먹을 수 있고 교재도 그냥 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모두 다가 다 혜택을 받는데 이 문해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9년을 함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팽개쳐 뒀다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운영비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왜 하냐 하면 못 배운 사람들이 나라 어디 찾아가서 나라 못 찾아가니까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면 가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글을 몰라서 힘들어요. 막 이랬던 분들을 그냥 저희들이 뭐 잘 갖춰서 아니라 아, 예, 그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면서 온 세월이 47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집값도 안 주는데 집값 안 주는데 어떻게 운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자면은 눈물이 다 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이 남아있는 몇 분이 되더라도 정말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던 그분들에게 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고 줘야 된다. 그냥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찔끔찔끔 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이 어른들이 남아있는 여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문해교육을 오래 해오면서 느낀 것은 이 문해교육은 사람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이것은 의무교육이고 이거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지 될 교육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국가가 신경을 물론 지금 지방자치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교육부 예산으로 내려오지만 조금씩 내려와서 교사 선생님들의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해도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괘씸한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배워야 될 분들한테 교육 기회를 주고 이만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은 나라가 국세로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꿈을 꿔봐요. 47주년 기념에 그 교수님이 괜히 그 경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흥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많은 봉사자들이 이 어른들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이 변변찮은 건물 하나 없이 임대료를 내가면서 작은 방 하나 가지고 뭐 작은 방 하나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방을 3개는 쓰고 있지만 임대료 내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어른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삐까뻔쩍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로를 국가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모른다고 제껴놓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모르는 한이 그 자녀들을 성장을 시켜서 지금 나라에 아주 큰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안에서도 우뚝 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교수님이 꼭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내 스스로가 꼭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이제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해서 이제 과학 선생을 하다가 이 봉사하면서 이제 문해 교육을 했는데 접촉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육학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데 교육학자들은 교육 용어를 쓰고 저는 과학 전공이니 과학 용어를 써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제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도 꿈이 있다면 그 이제 배우는 거 그만하고 참 가르치는 거 그만하고 좀
뭔가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 김성자 교수님은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정말 어려운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아마 대학원에서는 NGO 쪽으로 석사 과정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 NGO 전공하시고 박사 과정도 다 하시고 지금 수료하고 논문만 남아 있는데 그 논문 마무리하시고 세상 열려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개 끊고 한 개를 할 게 아니라 그 좀 시답단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공부하면서 내 아는 걸 같이 나누는 이거 사는 날까지 모르는 건 배우고 아는 거는 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꿈을 이룰수만 좋겠다 이래 싶고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 해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김성자 교수님이 좋아하시거나 함께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다면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멜랑꼬리한 그런 약간 우울한 그런 노래를 많이 듣는데 오늘은 우리 문해교육 쪽이니까 좀 신나는 그런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에녹이 뮤지컬 배우라서 이렇게 그 댄스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에녹의 싱싱싱이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예,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싱싱싱싱 함께 노래 부르자 목청을 길게 뻗고 노래 부르자 싱싱싱싱 함께 노래 부르자 하늘이 떠나가라 노래 부르자 노래하는 마을에 기쁨은 찾아오고 노래하는 사람의 행복이 찾아드네 싱싱싱싱 함께 노래 부르자 목청이 터져라 노래 부르자 싱싱 싱싱 올라리자 호호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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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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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한번 빠져볼래요? 헤이! 노래하는 마을에 기쁨은 찾아오고 노래하는 사람의 행복이 찾아드네 yeah 싱싱싱싱 함께 노래 부르자 목청이 터져라 노래 부르자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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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싱싱싱 You're singing with a sweet sing, yeah, Larissa. Oh, now you're singing with a sweet. 지금 여러분은 마을방송 용산 FM 정찬남의 평생교육원을 듣고 계십니다. 평생을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김성자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문해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학력차가 세대에 걸쳐서 엄청나게 나는데 40세 이하가 학력이 91%가 고졸 이상인 반면에 70대 이상은 남성이 중졸 이상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초졸이나 중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늙어가는
길어진 노년기에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이 40대와 70대를 생각하면 이 70대에 더 많은 그 이렇게 사회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이 문해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 그 지자체가 아니라 그죠? 정부의 역할과 책무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평가하기를 이 전 세대가 디지털 격차가 너무 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의 디지털 교육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밀어붙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이 세대에 따라서 엄청난 학력 차를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무 교육 수준에서 초등과 중학교를 의무 교육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50% 중학 졸업한 50% 정도가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쓰이고 있는 교과서 자체가 그 청소년의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그 적당하지 않는 교과서이지 않나, 좀 더 쉬운 그런 고등학교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 저 학년기에 있었던 학년기라는 것이 따로 없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년기가 따로 있어서 학년기에 있는 사람만 국민으로 생각해 되어졌던 그런 의무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교육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을 위한 데 대해서는 이미 다 성장했고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지고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그런 형편에 있었던 이 어른들이 지금 세상이 바뀌어진 세상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이 저희들이 평생교육법 안에 학력 인정을 넣었을 때는 아이들의 그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였기 때문에 어른도 중학교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고 지난 얼마 한 2, 3년 사이에는 그 무상교육에 약간 위기가 와서 다시 뭐 등록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단 그거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등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인데 그 중에서 중등 중에서 중학교는 의무였고 고등은 의무가 아니어서 국가가 전체적인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그 아이들을 위한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돼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의 교육도 중등 교육까지 가는 것이 맞다. 의무 교육이니까.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교재나 중학교 교재는 그래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일단 어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모두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 교육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중등을 계속하는 교육에서 성인한테 맞아질 수 있도록 교과서가 내용도 구성이 돼야 되고 글씨 크기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과정에 따라서 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러한 부분은 국가의 그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해교육 현장에서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문해교육이 정부라 그러면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교육부만 알고 있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정책하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는지 모르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어린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도 교육 밖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이제는 평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역할이 커졌어요.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아래에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서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지자체 중심의 교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 교육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정책하고 같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육부 중에서도 초중등 레벨은 교육청이 이때까지 감당해 왔기 때문에 성인 교육이라 하더라도 학력 인정은 교육청이 한다 해서 지금 이게 별로 의식 없었던 교육청에서 성인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무심하던 교육청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제 40년 전서부터 지켜봐서 아이 중심의 교육을 지탱해 오다가 2007년에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성인의 그 초등, 중학 학력을 한다 하니까 교육청이 초등, 중학은 이거 우리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러면서 사실 문해교육에 깊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거는 시작이었고 교육청은 수십 년 동안 왔었던 곳이기 때문에 학력 인정을 지금 추진해 오면서 지금 2007년에 법 만들어지고 2011년부터 초등학교 운영 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온 한 10년 세월 안에 교육청은 당연히 이게 교육청 일이라고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현상을 알고 가지고 가고 이것을 이 국민을 대변해서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하면서 이 의무적인 거를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졸업증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줘야지 학생을 모으지 어지간하면 공짜 학교 있는 데서 써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수많은 NGO들이 목숨 걸고 진짜 피나는 노력해서 했는 NGO들이 다 지금 들어가고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간신히 지금 남아있는데 뭐 우리가 존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람직한 문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평생교육부나 그다음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역평생교육진흥원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역에 또 그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도 있고 교육지원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해줘야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학습자가 도종하차하지 않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네. 달성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평생교육사 실습으로 현장을 갔는데 지역 평생 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이 이 문해 교육에 대해서 의식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처음 저희들이 학력 인정할 때 초등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한 250만 명 됐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그분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빨리 돌아가셔 갖고 지금은 한 그 초등 졸업 없는 사람이 한 150만 명쯤 되고 10년 전에 중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한 200만 명 됐는데 그 10년간의 중학 가정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200만 명쯤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도 많은 이 그 저학력자들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그 문해 교육 담당이라든가 그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이 의식이 요새 뭐 대학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이런 문해 교육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렇게 문해교육이나 평생교육 쪽에 좀 의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도 한 근 100년 그 뭡니까 상록수. 사실 1910년부터 36년은 모두 다 못했던 한국민은 국어를 모르는 정도가 77.8%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공부를 했다 치더라도 그 기회를 놓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90년도에 우리가 할 때 성인 인구의 25%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통계조사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같은 데서 사실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만 숨겨져 있는 비문의자는 2배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본인이 공부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가족들도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숨기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가로 하지만 또 한편을 크게 보면 문해교육은 국민 하나하나가 마땅히 해야지 될 의무 교육인데 그렇다면 그거는 사람 수가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명수에 관계없이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을 국가 정책하는 사람들이 인식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문해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아니면 교육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꼭 교육자만이 아니라 내 부모가 정말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살으셨는지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몇 년이나 공부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인식을 바꾸면서 지식이 다는 아니지만 지식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아픈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교사들을 또 좀 설득하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문해 교육 기관들도 다 사실 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NGO들은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잖아요. 비영리 단체고 민간 단체들이 이 일을 했는데 아까 예산 얘기하는 것처럼 공간이 없이는 할 수가 없고 학력 인정은 더구나 이 틀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가가 자기 큰 건물 하나를 내놓는 거 아니면 방 하나 안 내놓으면 사실 이 교육을 원만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에서 하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내려앉았어요. 안 해요. 이 한 사람이 사회에 봉사하려고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지금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거 하나도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있는 문해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학력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인정이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평생학습에 이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기의 문해교육기관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은 또 어떻게 가면 앞으로 그래도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질문이 많나요? 아니요. 저기 뭐 위기의 문해교육 이렇게 말하는데 문해교육이 저도 현장에 쭉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이름을 못 써시던 분들이 이제 왔다면 2000년 전에는 지금은 자기 이름을 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뭐 한글 구성 뭐 김 같으면 기역 이 미음 이게 이렇게 조화롭게 되는 그런 걸 모르는 그런 정도로 좀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문해 교육에서 해야 될 게 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문해 교육은 그냥 한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고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기간으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면이 있는데 그 경제적인 면 외에도 학생이 있어야지 문해 교육 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학생들이 와서 이 학력 인정도 시작한 지가 초등이 13년 이상 되었는데 작년에 알고 올해 이제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문해자들은 정보에 노출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뭐 주민센터나 이렇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 문해 교육 기관을 홍보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정말 한이 맺혀 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듣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올 수가 없고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고 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타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고 또 현장의 그 삶 안에서 이제는 좀 시간은 있다 싶었는데 몸이 안 좋고 아프고 네. 또 내 몸은 괜찮은데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아프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뺏기게 되고요. 더구나 요새 어른들이 특히 노인 할머니들, 노인 여성들은 이제 그 공부할 시간대쯤이면 요새 노인 일자리 때문에 참여를 하러 가요. 그러면 그게 공부 시간하고 항상 같이 묶여져 가니까 그 일자리에 얼마 해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는 그것을 바라서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함께 하는 분 중에 학력이 낮은 분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이라고 생각했던데 어느 기관에서는 그 공부하러 가는 분에게 일자리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좋은 일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 일자리를 하는데 이분들의 의무 교육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빨리 주면 이분들은 배워가지고 다음 날에 활동을 많이 활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모으면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내 부모가 공부하러 간다 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또 불효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하면 못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되고 어머니 늦으셨지만 아버지 늦으셨지만 공부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다 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또 아들, 딸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대학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대학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대학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어쨌든 학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왕이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사는 날까지 돈 제일 적게 들이고 세상 구경할 수 있는 거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살아주시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고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우리 연구원과 함께 했고 뭐 어느 날 제가 학교 나가서 근무할 때는 김성자 교수님이 원장도 됐다가 부원장도 됐다가 우리는 원장 부원장이 뭐 여럿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장의 역할을 다하고 또 원장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부원장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지금 47년 동안까지 오면서 이제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이 이제 3년 있으면 50년인데 사실 두려워요. 그래 두려운데 뭐 연수가 오래됐다 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47년간 이런 여성교육과 함께 이렇게 왔는데 이 여성교육연구원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이 거의 이제 50년 돼 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약 형태로 시작했지만은 현재는 저희 연구원이 워낙 많은 여성 학습자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학력 인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생활연구원 그러면 초등, 중학 학력 인정 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원장님과 저는 평생교육을 박사과정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평생 교육 쪽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문해 교육 외에 지속적으로 끌어왔던 게 이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었는데 이제 이게 바리스타 교육이 한계에 왔는지 이제 원래 그 폐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십몇 년 했었는데요. 15년 했습니다. 15년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그거 외에 저희들은 이제 평생 교육 쪽으로는 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닭종이는 동아리, 종이 접기는 이제 일단은 기초 배우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초등학교는 나와도 중학교 못 나오신 분들은 영어 ABC를 모르시니까 이 알파벳 영어, 기초 영어에 대한 갈망이 큰데 저희들 기초 영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생교육기관 운영하다 보면 인터넷 신문사도 운영하는데 여성신문이라는 이 인터넷 신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 참 다양한 거 많이 있고 시대에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어떤 거는 내렸다가 어떤 거는 또 새로 만들고 이제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뭐 토요 여행 영어반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단기지만 그다음에 생활하기 위한 영어 회화반 있고 그다음에 첫째 일요일 날 같은 때는 금융에 관계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저축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금융관리, 금융문의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노래 한 달에 한 번씩 노래 교실에서 18번 자기 노래 배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인 1학기 교육해서 요즘은 이제 기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등등등인데 항상 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한 가정씩 해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뭐 공부만 하고 살 수도 없으니까 먹고 살고 즐기면서 살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이제 돌아오는 8월 30일에는 함께하는 학습자들과 졸업생들이 이제 시를 쓰고 또 그림을 그려서 시화전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소개하는 시간과 시낭송 시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대륙학교에서 유랑단이 있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으로 와서 이제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축하도 해주신다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생도 손님이고 손님도 손님이고 선생님도 손님이고 교실이 크지 않아서 대기할 때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은 많으나 오랜 세월 살면서 많은 분 여기에서 최고 좋은 것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학습자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오시면 좋은 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랑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주민이 만드는 마을 방송국이에요. 용산 FM 방송입니다. 김성자 교수님이 오늘 출연하신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평생교육 박사과정을 하면서 말 만들기에 그 마을 미디어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런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책에서만 보던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참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고 기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해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성자 교수님과 문해교육과 평생교육의 장인 한국여성생활연구원 47년간의 평생교육 사업과 문해교육 관련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10회차 진행자 정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매 순간 보람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